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뇌가 있어요. 세 번째 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학생들은 세 번째 뇌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이런 대사가 있죠.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자, 이거에 빗대서 왜 세 번째 뇌가 있는데 사용하지를 못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세 번째 뇌가 뭔가? 첫 번째 뇌는 좌뇌겠죠. 어떤 수학에 있어서 1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연산이라든지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뇌가 좌뇌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해당하는 기하나 도형 파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우뇌가 있을 거예요. 우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담당하는 뇌죠. 좌뇌와 우뇌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를 못하니? 이 말이에요. 연습장을 활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장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그리고 뭐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부등식 활용, 중등 과정 이런 것들 문제를 그려가면서 속력이 어떻고 다 쓰고요. 문제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금방 해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그림 자체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식 세운 답이. 이렇게 연습장을 활용하면 그냥 풀릴 것을 그냥 문장만 읽고 있으니까 잠이 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그려본 그 논리 과정에 대한 그림은 어떤 이미지, 포토 어떤 메모리에 의해서 사진 찍듯이 딱 기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래 기억이 가요. 그래서 다음에 풀 때도 풀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형이나 이런 파트에서도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계속 기하와 벡터, 고3에 해당하는 기하 벡터 파트가 진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거든요. 뭐 정사형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공간도형 이런 것들도 계속 그려봐야지 늘어요. 이렇듯이 도형 파트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습장이 필요하겠죠. 제가 연습장을 공짜로 막 주거든요. 그래도 안 써요. 그냥 집에 놔두고 선생님 안 가져왔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학생들, 세 번째 뇌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바로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 가면 이렇게 태권 하죠. 그죠? 사범님이 태권 하면 따라 하죠. 이렇게 하는 애 없죠. 태권. 그쵸? 피아노 학원 가서 이렇게 치면 자 쳐봐 이렇게 하면 치죠. 발로 치는 애 없죠. 그죠? 말 안 듣고. 근데 수학학원만 오면 연습장이 풀어 하는데 안 풀어요. 그거 신기하죠. 참,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태권도 학원 가서 태권 하면서 배우면서 왜 수학은 선생님 시킨 대로 안 할까요? 풀이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의 재료들이 없다. 생각의 재료들이 없어요. 왜 없냐면 첫째, 어떤 공식 같은 부분은 그냥 외워버려요. 결론만 외워버리거든요. 결론만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증명 과정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외워야 되는 파트도 있는 반면에, 그게 만약에 습관이 돼버리면 생각의 재료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어떤 걸 풀어낼 수 있는 재료들 말이죠. 생각에. 예를 들어서 뭐 중1-2 과정에 보면 다각형의 어떤 삼각형, 사각형 말이죠.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 이렇게 나와요. 그게 공식이 n각형이면 n-3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외우겠죠. 아, 대각선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 n-3. 아, 왜 이렇게 어려워? 꼭지점에 한 꼭지점이니까 뭐 어떻게 외우지? 꼭 3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 n-3 외우겠죠. 한 달 지나면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분 많으실 거예요. 오각형 같은 거 하나 그려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이렇게 그어보면 두 개 나오잖아요. 오각형이 대각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두 개네? 오각형이 두 개네? 3 차이 나네? n각형이면 n 빼기 3이네? 이렇게 하면
그냥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고 아 공식이 이렇게 나왔구나 알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암기.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모든 공부를 수학 공부를 단순 암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의 재료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 2-2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어떤 각을 2등분하는 선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두 도형이 합동인 것을 한번 탁탁 보여보면서 이렇게 느끼면 요런 경우에 보조선을 그어서 해보면 합동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같구나. 서로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그냥 디립다 그냥 대충 길이 보고 같아 보이네 하면서 그냥 찍고 하는 학생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재료들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공식을 디립다 외운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암기부터 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문제를 암기는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암기해야 된다는 요 생각 말고 문제를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한 후에 이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암기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한 후에 문제를 암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한 건 아시죠? 문제 유형을.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은 생각의 재료가 없는 학생들은 어떤 말을 또 자주 하냐면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얼마 전에 한 건데 까먹어 버렸어요. 라거든요. 생각의 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까먹었다는 말을 해요. 문제를 그냥 까먹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정승재 선생님 말씀을 한번 빌리면 이 말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벤치마킹 합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 2 곱하기 5는 10 알잖아요. 2, 5, 10 외워서 압니다. 그럼 2, 6, 12 외워서 압니다. 그런데 2, 6, 12가 잘 안 떠오르는 학생들은 그 원리를 안다면 2가 6번 더해진다는 원리를 안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6번 더해서 12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암기만 한 학생은 2, 6 하면 선생님 까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를 반드시 알아서 나간다면 수학이 발전합니다. 세 번째,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머리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좋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학원 선생님도 네 보고 그렇게 말했어. 넌 머리는 좋대. 이해는 잘한대. 근데 공부만 너 조금만 하면 오른대. 이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면 완전 독이 됩니다. 얘는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하지 않는다. 그럼 지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안 합니다. 결국. 하지만 이렇게 지도하세요. 너는 머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좋지가 않아. 보통이거나 그 이하야. 그래서 너는 노력을 2배, 3배, 4배 해야 돼.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는 공부를 합니다. 머리가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노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학생이 95점을 받았어요. 한 개 5점짜리 문제인데 한 개 틀렸죠. 근데 B라는 학생은 90점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B라는 학생은 2개 틀렸죠. 그러면 이 B라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5점 차이네? 에이, 다음에 뭐 찍어서 하나 더 맞추면 얘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절대 못 이겨요. 이게 한 개를 틀렸으면 그리고 B가 2개를 틀렸으면 2배 차이잖아요. 그럼 노력을 2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3개를 틀렸죠. 한 학생이. 그러면 얘보다 3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얘는 노력을 안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고등부 학생들 등록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고등학교 때 성적 오르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아니면 100명 중에 2명 아니면 3명 오른다. 네가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지금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라. 남들보다 3배, 4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명심해 주시고요. 명언을 하나 들려드릴 건데 요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고 명언 내지 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어떤 노약자가 계신데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을 때 약간의 내가 비겁한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약간 비겁한 행동을 했다. 아니면 어떤 뭐 장애인 학생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약간 비겁한 행동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격언을 듣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비겁이다. 존 러스킨. 다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겁이다. 존 러스킨. 감사합니다.